네, 자, 기출문제 풀이 제64회 실무시험 3번, 5번 나머지 거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번부터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제2기 확정분 그러면 10, 11, 12 10월부터 12월까지죠.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라는 거 어떤 장부인지 알죠?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데 못 받게 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좀 공제해 주세요 하는 그 양식입니다. 자,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1, 2, 3번까지 있고 1번 2014년 8월 1일 충성물산 대표자 건너뛰고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 1,100만 원 부가세 포함 미진상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5일에 주거래 등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부도는 났어요. 당사는 충성물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법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됐다 뿐이지 이거는 세액공제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어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가지고 법적으로 가서 승소해서 받아버리면 이것도 환급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는 확실하게 못 받을 걸로 확정된 것 중심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부도어음이라는 자산으로 해서 최종 부도 처리는 안 난 거니까 자, 그러니까 부도는 났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손세액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함정일 뿐이고요. 2번 외상매출금 중 3,3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2012년 10월 21일 그러니까 여기 확정분에 들어가죠. 영광상회에 대한 것이다. 당사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5년 10월 2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2008년이에요. 지금 회계기간은 2015년이거든요.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면 7년 이상 지났죠. 1월 3일자로 주식회사 상신건업에 재화를 공급하면 이때 매출한 겁니다. 2008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0만 원 부가세 포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재판까지 다 가고 했는데 2015년 8월 27일에 법원이 상신건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못 받게 된 거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도 못 받게 된 게 확정은 됐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2008년 1월부터 하면 이거 7년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대손세액 공제도 무한정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5년. 언제부터? 매출한 시점부터 매출 시부터 현재 회계기간까지 현재까지 이 기간이 5년 이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처리해서 5년 이내에 확정까지 받으면 세금 공제라도 받죠. 그래서 1번과 마찬가지로 3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항목만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가서 자, 거기 보면 조회기간은 10월부터 12월. 아까 우리 확정일자, 저 확정이란다. 네,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자, 대손 확정일 2015년 10월 21일. 확정일이 언제예요? 앞에 있죠? 네, 10월 21일. 이때 소멸됐죠. 자, 그렇게 해서 대손금액 3,3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이걸 다 못 받게 됐어요. 공제율은 여기 그냥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엔터 치면 대손세액 300만 원. 그래서 요 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거래처 영광상회 대손 사유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산부터 있는데 6번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요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물론 안 해도 이거 닫기 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메뉴는 떠요. 예 눌러주세요.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자 저장해주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1번이 좀 간단한 것 같은데 2번이 복잡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가산세 부분 요게 나왔습니다. 자, 세종기업이 2015년 1기 부가 1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4월부터 6월까지죠. 요때 누락된 거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산 데이터에 의해 반영되는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의 자료만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지금 현재 떠 있는 거 그건 그냥 두라는 소리입니다. 지우지 말고 추가로 반영만 하면 된다. 부당과세 신고가 아니며 고의냐 부당이냐 요거 세금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당과세 신고가 아니며 예정 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서 미납 일수는 9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 90일이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10,000원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이 33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300에 플러스 1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자,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금액 100만 원. 요거는 시가로 나와 있고, 자, 요거는 수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일반 매출로 보는 거고요. 요거 두 개는 그냥 일반 매출. 요거는 영세 쪽에 있는 기타 수출. 그 다음에 요거는 매입이에요. 영세율 세금세를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 그러니까 요게 500만 원 있고 이게 공급가액입니다. 세금은 없겠죠. 요거 두 개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자, 여기 와서 이거 글씨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일 텐데 자, 이 글씨는 안 보여도 돼요. 제가 위치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금액들은 그냥 다 놔두고요. 자, 여기 보면 매출, 매입, 그 다음 매출종의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저기서 입력이 안 돼요. 이 오른쪽에 가면 보조화면이 있습니다. 7번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에 12번 외입 예정신고 누락분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늦게 했으니까 가산세 부분 요거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확대했습니다. 아까 오른쪽 7번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이젠 글씨 안 보인다는 소리 못 하겠죠. 자, 예정 누락분 그 중에서 우선 과세와 영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아까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 그랬으니까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타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그것도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그 330 중에 30은 부가세가 뺍니다. 금액으로 300만 원과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요 기타란에 여기다가 과세 매출 기타란에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직수출 이거는 매출은 매출인데 수출이에요. 그래서 영세 매출 중에서 이거는 세금계산서는 저기 직접 수출이 아니고 수출 대행업체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직접 수출은 여기입니다. 기타 여기에 500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요거는 세율이 여기 세팅이 돼 있어요. 자, 40만 원 나오고요. 요거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제받고 싶다라는 금액은 요 세금 40만 원 공제 환급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요거에 대한 10%. 자,
그다음 저기 10% 이거 환급이 아니고 누락된 거 지금 추가로 하는 거죠. 매입은 여기 있나? 환급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예정신고 누락분 해서 거기 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을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입 중에서 세금계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 쪽에 가서 50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하면 자, 요거는 영세기 때문에 세금 안 나타나죠. 자, 요거는 매출 우리가 세금 내야 될 거 40만 원에 대해서 이거 지금이라도 안 하면 확정 신고 때 가산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매출에 대한 세금 요 4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겠다 자수한 겁니다. 자수. 요거는 뭐 세금 공제 받을 건 없는데 어쨌거나 영세 매출한 거, 영세율 매입한 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요거 500만 원 신고한 거고요. 자, 이제 저기 입력하고 나면 저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늦게 신고, 자수한다고 100% 봐주지는 않죠. 학교에서 보면. 자,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늦게 신고했으니까. 그래서 25번 가산세를 선택합니다. 가산세를 선택하면 보조화면이 떠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 막 세금계산서 지혜수치 뭐 쫙 있는데 우리가 할 거는 지금 문제에 보면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당 과소 신고가 아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과소 신고 아닌 과소 초과 환급 매출 빼먹은 만큼 요 40만 원 아까 매출세액이죠. 이거 신고 안 한 만큼 환급 받았단 말이에요. 부당은 아니고 부당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일반 과소 신고 실수로 빼먹은 거다. 자, 그래서 69번 항목입니다. 여기에 아까 그 40만 원을 입력해 줘요. 그러면 요 4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오는데 가산세는 얼마를 무냐? 여러분들 메뉴 이거 키는 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자, 지금 요 자리에 요 40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할 거냐면 이쪽에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저기 설명서 띄우면 요거 나옵니다.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고 자, 여기 적고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 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사액이 40%, 그 외 일반 과소 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세액이 10%. 그러면 이 자리에 얼마냐면 40만 원에 10%니까 4만 원인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그래 자수했으니까 너는 50% 빼줄게. 6개월 이내 90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6개월 이내. 그러면 여기서 다시 50% 빼주면 반. 그러면 2만 원.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가산세 40만 원 세금 매출세액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요거 세금은 물론 저 4만 원 낼 거고 추가로 가산세가 2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세율 있잖아요. 원래는 제때 신고했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매입, 운반비 매입. 자, 아니죠. 요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납부 불성실. 예. 세금 아까 가산세는 말 그대로 그냥 가산세입니다. 너네 세금 늦게 낸 거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근데 하나만 물지 않고 항상 제가 앞에 강의에서 보면 강조했던 게 1타입이라 그랬죠. 두 개를 낸다. 너네는 지연한 것도 있지만 늦게 낸 것도 있지만 실수로 누락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납부도 안 했다. 납부 불성실에 대한 거. 예, 요거까지. 금액 아까 40만 원이었죠.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느 만큼 불리냐면 여기 자 메뉴 설명 이쪽에 커서를 여기다 둔 상태에서 보면 나와요. 가산세율은 3 곱하기 경과일수 나누기 만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경과일수 91 나누기 만. 그러면 0.27 0.027 예, 027 계산기로 여러분들 눌러보면 0.027이 나올 겁니다. 예, 맞네요. 그럼 여기 0.027 곱하기 40만 원.
40만 원을 곱해주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1,800원. 자, 아까는 신고 불성실, 이번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거에 대해서 요 1,800원을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40만 원에 대한 거, 매출액 400만 원에 대한 10% 40만 원, 그거에 대한 가산세, 신고 불성실 요거 2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신고도 안 했을 뿐더러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요거 1,800원. 예, 요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자, 400만 원에 대해서는 했고, 그 다음에 500만 원에 대한 게 남았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거기 500만 원에 대한 거. 자, 요거에 대해서, 자,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500만 원, 여기 1000분의 5 돼 있습니다. 엔터 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12,500원. 12,500원. 자, 보통 가산세율은 여기 설명 1000분의 5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5,000원 나오는데 수정신고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엔 50%, 거기서 또 50% 빼주니까 25,000원이 또 반, 12,500원.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자, 5번 문제요. 2015년 귀속 원천 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아, 지금 하기 전에 혹시나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왔더라. 매입에 대한 건 안 해요. 지금 우리 문제 보면 영세율 생계산서를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 있죠. 이건 안 합니까? 하는데 매입은 안 합니다. 매입은 세금 지가 감면 받을 거 감면 포기한 거니까 국세. 근데 이거는 영세율이니까 뭐 감면 받을 것도 없지만, 매입 신고 안 한 거는 너네 가산세 내, 불성실 뭐 이거 신고 불성실 내, 이런 거 안 합니다. 매출에 대한 것만. 그래서 아까 400만 원에 대한 40만 원,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500만 원, 요거 두 개만 하면 끝나고, 매입에 대한 건 신고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없고요. 자, 5번 문제 1번. 원천징수 관련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여성사원인 박예승이 4번 101번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사원 등록 메뉴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사항, 인적사항을 사원 등록이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입력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반영한다 하면 반영해놓고는 부자 해가지고 사용 안 함이고, 이건 아예 반영하지 말라니까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는 겁니다. 자, 기본 정보에 보면 아래에서 제시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박예승 씨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가정한다. 부양가족들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박예승 씨가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한다. 자, 맞벌이 부부는 아니란 소리고, 본인 정보 요거 쭉 입력해 줍니다. 입사일 뭐 이거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족사항 요거 할머니 김지연 주거형편상 별거 중이고, 배우자 이진욱. 자, 근로소득 금액 5,200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해당이 없겠죠. 그 다음에 장남 이민호 2013년생, 차남 이민호 2015년생.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2015년이면 출생, 그 다음에 2013년생이면 6세 이하인가 5세 이하인가 그 해당이 되죠. 그거에서 얘 같은 경우는 자녀, 그 다음에 5세인가 6세 이하, 그 다음에 출생까지, 입양 출생까지 세 가지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친동생은 해당 안 됩니다. 동생은. 자, 그래서 요거 입력을 하면요. 자, 나이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니까 본인, 근데 여자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보면 21, 01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기본공제 본인 이거 일단 기본공제 되고요. 부녀자 공제 해당이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없는 사람들 아까 두 사람 뺐죠. 남편 소득이 있어서 안 되고, 동생 빼고, 그러면 나머지, 자, 여기가 60세 이상
김지연. 요게 할머니 같네요. 어머니. 아버지구나, 아버지. 71세입니다. 그러면 경로부대도 해당이 됐죠. 김지연. 그 다음에 이인호 2살입니다. 그러면 자녀 해당되고요. 6세 이하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민우 2015년생이죠. 자, 나이 제로 해서 자녀 6세 이하 출산 입양 다 해당이 됩니다. 요즘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요즘은 2중 3중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본인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둘, 60세 이상 1명, 경로우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없고 6세 이하 출산 입양자. 자, 요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끝나고요. 2번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02번인 신동명 남자. 사원 등록 메뉴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신동명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거는 반드시 입력하래요. 이번에 반대로 입력하고 부로 표시하라는 거죠. 아닐 부자로. 자, 가족사항 보면 신동명 본인입니다. 34세 남자입니다. 분야자 공제 안 되고요. 소득자 본인 2015년 총급여 5천만 원. 짭짤하네요. 무주택 세대주고 배우자 31세 2015년 총급여가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란 말이에요. 이거 원래 시험은 300만 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된 걸로 해서 제가 450만 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500만 원 기준이니까 500만 원 이하 이 사람은 배우자 공제가 되겠죠. 500만 원 이하니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장남, 초등학생, 뭐 당연히 소득 없고 차남, 당연히도 출생 그러면 세 가지 한꺼번에 인적공제가 되죠. 소득 당연히 없을 거고 장모 71세 양도소득 금액이 2015년도에 150만 원 있어요. 근로소득 빼고 나머지는 다 100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장모는 인적공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입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입력을 하면 자, 본인 들어갔고요. 그 다음 배우자 들어갔고 자녀 둘. 자, 근데 얘는 몇 살이죠? 2004년생이니까 6세 이하 해당 없습니다. 그냥 자녀로만. 근데 원래 태어났네. 세 가지 다 됩니다. 자녀 6세 이하 출산.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 71세지만 양도소득 150만 원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입력해 주면 되고요. 이제 연말정산 추가로 입력할 것들 많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요거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보면서 하나씩 입력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보니까 다 되죠. 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본인의 생명보험, 장모 보장성 보험 이렇게 있는데 자, 우선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여기 총급여 5천만 원 돼 있고요. 국민연금 자, 본인부담분 200만 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문제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집어넣냐면 월급 줄 때 있죠. 그 급여 담당 직원이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냥 조회하면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도 우리 급여 줄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예수금 처리해서 다 빼놓잖아요. 그때 다 정리가 된 거 건강보험료 3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한 거죠. 여기에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하나 입력하면 여기까지. 자, 해서 다 처리가 됐고요. 이거는 입력할 거 없이 그냥 확인만 하고요. 자, 생명보험료인데 본인의 생명보험료, 이거 보장성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이라 그래요. 나중에 뭐 암 걸리거나 죽었을 때 나오는 보장되는 장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장모는 해당이 안 되죠. 왜?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명보험료
여기 일반 가서 120만 원만 입력해 주면 한도가 100만 원, 그래서 공제받을 금액 12만 원 자동으로 뜹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신용카드로 가겠습니다. 우선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입니다. 근데 대중교통 이용액이 80만 원 있어요. 요 대중교통 이용액 80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빼고 대중교통 이용액 요거 80만 원 요거를 요 자리에 여기 대중교통 이용액 해서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 또 뺄 거 있나 봅시다. 배우자 직불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이죠. 전통시장 사용액 400만 원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액 요거죠. 400만 원 여기다 입력해 주고, 장남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50만 원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여기 50만 원. 자, 그러면 직불카드가 1,000만 원에서 전통시장 400만 원 빼면 600만 원 남죠. 그러면 직불카드 600만 원. 자, 신용카드 요거 80만 원 빼면 2천만 원에서 80 빼면 1920만 원이죠. 여기 집어넣고.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요것만 빼고 나머지 금액 딱딱딱딱 찾아서 집어넣으면 다 끝났습니다. 추가 사용 공제는 해당 없는 것으로 한다. 뭐 2014년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비교해서 상반기 하반기 비교하고 집어넣을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그냥 넣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특별히 계산할 거 없고. 자, 의료비입니다. 자, 의료비 본인 건강검진비 50만 원 이건 다 되죠. 그래서 50만 원에 본인 컨택트 렌즈 구입비 60만 원인데 이게 한정판 왔습니다. 한도가 얼마죠? 의료비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남 병원 진료비 200만 원 이거 되고요. 장모 입원비. 자, 지금 현재 요거 100만 원에다가 그 다음 이거 하면 자, 얼마예요? 300만 원. 자, 우선 본인께 얼마야? 내가 더하기를 잘못하겠네. 요거 50만 원에 본인 건강검진비, 그 다음에 요거 5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참, 장모 거 있죠. 장모는 지금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의료비, 왜냐면 의료비는 전에 본인이 결제했습니다. 신동명이. 의료비는 소득 금액이라든가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장애인은 없고요. 본인과 경로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 본인께 요거 50만 원에 컨택트 렌즈 60이지만 50만 원만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100만 원. 100만 원에 장모, 경로자 요거 두 개 합치면 250만 원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거, 자녀께 요거 하나 있네요. 200만 원. 요거 여기 일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0만 원 들어가고 300만 원에서 45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 됐고요. 교육비. 교육비 쪽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장남 신윤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장남 초등학생인데 수학 보습학원 수강료가 있습니다. 장모의 방송통신대학 수업료가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세법 요거 참고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우선 취학전 아동은 학원 이거 다 됩니다.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태권도장 많이 보내잖아요, 요즘. 그 다음에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요거 다 됩니다. 급식비까지. 어린이집 같은 거.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이제는 뭐 다 세금 공제 주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장남 신윤우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똑같이 묶어서 봅니다. 자, 교육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비, 그다음 학교에 내는 거,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그 다음에 수강료, 방과후 학교 수강료입니다.
그러면 방과학교 할 때 그 교재 같은 것도 사거든요. 도서 구입비는 되고 재료비는 안 됩니다. 방과학교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그 다음에 외국 유학 보낸 거. 자, 요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아까 저 뭐처럼 콘택트 렌즈나 안경처럼 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초중고등학교도 되는데 아까처럼 뭐가 없냐면 학원이 없어요. 요거 교육비 공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계 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님. 장모 안 됩니다.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요거 수업료 90만 원만 공제받습니다. 초중고 가서 초등학생이니까 여기 90만 원. 입력하면 이게 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원.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이거 뭐 프로그램 다 세팅돼 있으니까. 여기 직장 다니는 이 아버지가 급여가 5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해서 3%를 초과하는 금액. 3%를 초과해야 됩니다. 곱하기 0.03하면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거는 저 교육비구나. 그거는 의료비구나. 아까 이거 3%는 의료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15%. 15%니까 5천만 원이 아니죠. 그건 3% 초과니까 90만 원에 대해서 15% 곱하기 0.25 그러면 9만 원, 5, 9, 45, 13만 5천 원. 요게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의료비하고 헷갈렸네. 의료비는 5천만 원에 대해서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교육비는 이 금액에 무조건 15%.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 초중고등학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됩니다. 여기 자녀 교육에 의해서 초중고는 3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근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900만 원까지. 우리는 대학교 수업료가 뭐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하는데 900만 원 넘은 건 안 됩니다. 자, 1,000만 원까지니까. 그 다음에 보면 도서 구입비 같은 거, 그 대학생들도 자녀 책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비로 해서 막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신용카드 공제로 받으면 돼요. 교육비로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웬만하면 수업료 요즘 900만 원 다 나와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본인이나 장애인은 교육비 한도는 없습니다. 교육비 한도는 없고, 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고, 예전하고 바뀐 게 있다면 국외 유학 보내는 거 공제되는데 옛날에는 국외 유학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증빙 서류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 웬만하면 유학 요건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증빙 서류, 그 대학교에 납부한 거 있죠. 그런 거 정도만 내면 아마 요즘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 유학 보냈을 때. 근데 시험에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교육비까지 다 이제 됐고요. 아까 입력된 화면 보여줬죠. 자, 64회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2015년 제일 마지막 시행됐던 65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